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선생님, 저는 강박하면 뭔가 줄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손을 계속 씻는 어떤 행동을 좀 반복하는 게 강박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을 반복하는 것도 강박증인가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많이들 모르셔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보통 강박장애, 강박증, 강박 이렇게 하는 그 강박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개예요. 강박, 행동, 지금 말씀드린 게 강박,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의 패턴인 거고요. 또 다른 한 축은 강박 생각, 강박 사고라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그 내용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놓치기 쉽기 때문에 특히 또 엄마분들이 이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고, 실제로 강박장애 진단할 때도 이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 둘 다 있어도 되고 둘 중에서 뭐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강박 사고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강박 사고라는 게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뭐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좀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강박 사고인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네, 둘 다고, 중요한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냥 갑자기 딴 생각 들 수 있고 그 생각이 좀 반복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딴 생각 좀 하다가 다시 이 생각 좀 보내고 원래 하려던 이 일을 하거나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안 돼요. 한 번 들어온 게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거 내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안 나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강박 사고의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약간 이미지 같이 장면이 확 들어와요. 장면이요? 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침투라고 해요. 침투. 뭔가 밖에서 안으로 싹 들어오는 느낌. 이제 특히 엄마분들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이를 해치는. 내가 우리 아이를요? 네, 내가 우리 아이를 해치는 그런 장면이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뭐 내가 해치진 않아도 아이가 뭔가 다치거나 뭔가 위험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상돼서 딱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 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럴 경우는 솔직히 엄마로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고 이거는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왜 그럼 나타나는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아, 내 의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밖에서 안으로 누가 집어넣어 준 것처럼 침투하는 거다.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참 신기해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뭐 해치는 상상이 딱 떠오른다 이렇게 치면은 내가 엄마인데 모성애가 부족해서 육아 힘들다고 아이를 해치고 싶은가 봐. 내 탓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드나 봐. 정말 난 나쁜 사람인가 봐. 내 마음 한쪽에 우리 아이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이렇게 드러났나?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길 바라나 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나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데 남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박 사고의 이유는 이제 감정에 있어요, 오히려. 감정이요? 네, 전혀 엉뚱하지만 저희가 현실과에서 계속 다루는 건 감정이죠. 네. 강박을 지금 감정의 하나로 다루는 이유 역시 이 이유 때문인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것 같지만 딱 두 개로 나누면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뭔가 느끼는 쪽에 방향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머리를 이제 굴려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연상하고 이쪽 방향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머리를 많이 굴리고 생각을 할 때는 감정을 좀 배제하게 되고요. 네. 근데 뭔가 감정을 많이 느낄 때는 생각을 좀 줄이게 되고요.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뭔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고, 근데 이거를 내가 처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눌러둬야 돼요. 근데 눌러두기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생각을 많이 돌리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면 감정은 우선은 그렇네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쉽게 말하면 약간 방어기제처럼 내 감정을 좀 줄이고 덜 느끼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굴리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 감정이 내가 뭔가가 힘든 게 있어서 이거를 다룰 수가 없는 정도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거를 줄이기 위한 작용으로 생각을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컨셉을 잡으면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감정이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뭔가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억압하고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뭔가 쌓인 게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요거를 다뤄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강박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을 잘 살펴보고 뭐 상담을 하고 뭐 물론 약물 치료도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걸 잘 살펴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감정이 많이 억압돼 있어요. 감정이 억압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엄마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엄마의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희노애락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엄마라는 기준을 해서 딱 생각해 보면은 희는 괜찮지만 뭔가 노는 안 되고 뭐 화는 여러 안 가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딱 감정을 뭔가 한쪽만을 억지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다른 쪽들은 뭔가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 쪽은 다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분들이 이런 게 점점 많아지겠죠.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뭔가 걱정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은 우선 억압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억압하기 위한 효율적인 거 물론 바람직하진 않지만 내가 저절로 내 마음에 자정작용을 하는 거는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 거. 근데 생각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생각의 내용이 많아져도 되지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도 역시 그거는 생각이 많아지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거. 선생님 그러면 감정을 좀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정을 돌아보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때문에를 찾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생각과 감정은 항상 연결은 되니까 감정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건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때 했던 내 생각을 돌아볼 수도 있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으로 안 넘어가고 사건만을 계속 돌리기도 하고요. 그 사건과 관련된 나의 생각을 계속 돌리기도 하고 이미지를 돌리기도 해요. 근데 이 감정은 뭐냐면은 그때 내가 무서웠어. 또는 그때 속상했어. 슬펐어. 아주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거. 짜증났어. 또는 뭐 부러웠어. 열받았어. 부끄러웠어. 창피했어. 이런 거. 이런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서 저희가 뭐 감정일기도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대화들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도움되는데 감정에 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영어만 해도 뭐 어땠어 이런 얘기들이 인사처럼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가 안녕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조금 되기도 하지만 성인들끼리는 참 부족하고 엄마 자신도 자기가 지금 오늘 이 기분이 어떤지 어떤 감정인지 마음 컨디션이 어떤지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남편하고도 공유 안 하고 아이한테도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아이의 마음은 자꾸 들으려고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 감정을 물어보지만 엄마 감정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얼굴에선 티가 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더 뭔가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하고도 이런 감정 얘기를 하는 거에 괜찮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이하고도요? 그럼요. 상호작용이라는 게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감정적인 상호작용이고 특히 아이가 아직 미취학일 때에는 발달이 순서가 미취학까지는 감정이 우선은 발달해요. 감정의 영역. 뭐 돌만 해도 뭐 희노애락 이런 기본적인 감정들은 다 느끼고 점점 크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사고의 흐름, 논리적인 거, 판단,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그 부분들은 초등학교 갈 무렵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성인 초반까지도 계속 성장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발달로 봐도 그렇고 아이와의 보통 상호작용은 감정에 대한 상호작용인데 엄마가 되다 보니까 내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감정에 대해서 소통하는 통로 자체를 막아요. 그래서 감정 얘기 잘 안 하게 되고. 선생님 그러면 애한테 엄마로서 나 화가 나 슬퍼 이걸 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 잘하셨는데 이미 알아요. 분위기로 알죠. 알죠. 애들은 생각보다 분위기를 되게 많이 이제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아는 거
소통, 물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이의 소통의 전부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는 거를 당연히 많이 하고 충분히 해야 되지만 내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고 자꾸 이거를 외면하고 아닌 척 하려고 하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참 신기하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게 안 돼서 머리 아파요. 통으로 돼요. 그래서 네. 내 아이를 악압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거리를 자꾸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의 감정도 조금 헤아리지 않게 자꾸 되고 외면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항상 세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친구랑 통화하듯이 통화할 때는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열받았어 막 이렇게. 근데 애한테는 왠지 이런 걸 얘기하면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애한테 열받았어. 화나. 뭐 너가 이래서 막 부글부글해 막 이렇게 말하면 괜히 애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는 어차피 또 아이도 화가 나는 감정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이 화났어라는 말이랑 이거 일치되는 그 경험을 많이 해야지 이거를 내가 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표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래서 화가 나라고 그쵸. 애가 말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거를 뭐 책에서 물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많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죠. 선생님도 그러면 아이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실제로 아이의 어떤 내면은 어른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기 때문에 감정을 잘 이렇게 끌어줄 수만 있다면 어른보다 더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구나. 뭐 예를 들면 숙제하다가 뭐 짜증이 났다. 그럼 분노의 감정만 아이가 느낄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한참을 하다 보니까 아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감정은 좌절감인 것 같아. 내가 이걸 못 해낸다는. 네, 내가 이 문제가 여기서 막히는 거에 대한 좌절감이 너무 크고 분노의 감정은 한번 화가 났다가 금방 식지만 이 좌절감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어른도 사실 제대로 인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는 정신과에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지만 옆에서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아내는 되게 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이 좌절감을 쓴다고 이건 네, 어떻게 단어도 되는 물론 거지? 그렇지만 네. 그 감정이라는 게 양도 있지만 이 지속 시간도 있고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표현을 한다는 거를 그걸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뭐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미 다 그런 거고 미취학도 당연히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미 감정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그쵸, 먼저. 그렇죠. 근데 엄마가 되다 보면 엄마라는 그런 이미지나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감정을 자꾸 외면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많이 굳어지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거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는 강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박을 왜 강박이 있냐? 강박을 줄여야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강박 이면에 있는 이런 내 감정을 잘 다뤄봐야 된다. 그리고 감정을 잘 살피고 아이와도 자연스럽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박 중에서도 머릿속에서 불편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 괴로운 이 강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의지로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인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뭐 때로는 놀라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들다 싶을 때는요,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강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완벽주의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분들이 원래 있고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또 엄마가 되고 나서 더 강화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육아 저는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